대학은 지식만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의 소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경북대학교 우리 시대 대학 혁신의 과제 토론회 현장에서 대구대학교 박성원 교수가 전하는 비정년 트랙 교수들의 현실과 대학 교육의 본질에 대한 절박한 외침을 담았습니다. 지금 대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내일 모레 저희가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이 국회와 그리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사자이 되신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이 한 번도 아까 요청하셨던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함의를 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몇 명이 모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공식화된 의견을 내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굉장히 좀 소수가 모일 텐데 상관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도 좀 준비했고 사실 제 마음은 마치 해외 특사가 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의 어떤 암울한 현실을 알려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앞에 15분 발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길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15분 안에 이것을 다 마칠지 아니면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고민과 또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또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던 건 사실이고 죄송합니다. 이 여러 가지 감정과 이성으로 좀 생각할 지점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의 어떤 소멸을 얘기할 때 학령 인구를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에서 경험했던 경험은 이거는 학령 인구 소실이 아니라 교육의 소멸입니다. 교육 자체가 소멸된 거고 교육의 기준으로 우리는 위기를 봐야 된다. 이게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교육의 위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사 선생님이나 또 대학이나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다. 우리가 원래 대학의 기능, 즉 교육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학의 기준에서 대학의 어떤 역할, 사회적 역할, 그 대학의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역할 기준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감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맥맥히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참고 자료로 저 뒤에다 보면, 비정년 트랙 위원회에서 만든 유튜버, 그리고 뉴스레터. 제가 살면서 또 이런 것들을 할 줄은 몰랐어요. 유튜브도 지금 찍고 있고, 얼마 전부터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표면적으로 보면 다 같아요. 신분상의 어떤 차이나 차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 사회를 바라볼 때 교수 사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냐 저는 죄송하지만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다 생각이 들어요. 애들한테 교수가 뭐 좋아? 교수님 방학도 있고 영문연구도 가요. 제가 한 6개월 정도에 안 보였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영문연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영문연이 없습니다. 저는 아파야 돼요. 병가로 6개월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마 그 내막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차별성 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지만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의 고등교육법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교원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면 지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법령에 보면 어떤 법령에도 비정년 트랙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법으로 분명히 교원의 지위는 정하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불법은 아니지만 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비법적 상황.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원래 법의 취지 내지는 교육의 취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장성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교육을 소멸시키는 거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거친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학이면요, 저 문 닫아야 된다고요. 대학은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의 대학이면 문 닫으셔야 돼요. 대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에 와서 교육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폭력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저는 사실은요, 6년 동안 있었지만 폭력을 당했어요. 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정의한 논문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 폭력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폭력만 말했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 폭력뿐만 언어적 폭력, 그걸 넘어서서 구조적 폭력이 있어요. 칼툼이라고 하는 평화주의 학자가 구조적 폭력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게 구조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차별받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해자가 없어요. 구조적 폭력의 특징은 비가시성,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적 폭력을 지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칼통은 그 세 가지를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우리나라가 딱 맞잖아요. 구조적 폭력과 이런 구조적 폭력을 용인하는 학벌주의, 경쟁주의 이런 것들이 서열화 이런 것들 다 지금 이런 구조적 폭력을 용인하는 정당화하는 폭력에 놓여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이런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느냐, 희망이 있냐 물어보면 애들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사실 희망이 있다고 당당하게 교육자로서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여 있는 현실을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옮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실태들을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쓰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저는 안방에서 합니다. 집에서. 그럼 제 아들이 뒤에 침대에 누워있어요.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런 걸 교수님들하고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하고 통화하다가 얘가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제 직업이 부끄러운 것보다요.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안다면 걔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게 이런 대학 노동의 비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식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아도 의뢰히 알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형상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에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교육의 본래의 목적, 대학의 본질적 본래의 기능이 뭐냐, 본래의 목적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지식인 집단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냅니다.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데, 근데 본래의 기능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부합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식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교육적인 반정의적인 제도를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새로운 제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요, 혁신 사업이에요. 혁신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에 정년 트랙 교수님들만 딱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따졌어요. 이거 왜 이러냐. 교육부가 이렇게 부분에서 재정을 주지 않는데, 그랬더니 본인 내년부터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화 한마디 더 붙였어요. 지금까지 대학의 혁신 사업이 과연 혁신적이었냐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대학의 어떤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비정상성을 생각해봐야 되고, 대학 집단들에 대한 교수 사이에 대학 집단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윤리적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요, 고도의 윤리적 집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윤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하고 다시는 안 불러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도의 윤리적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죄송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교수 노동자와 또 이런 교권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특별히 공부했어요. 노동법 공부했더니 사실 교수 노동의 어떤 특징이 비정형화, 즉 시간 단위로 좀 이제 이것을 노동법에 갖다 대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원지휘법, 약칭 교원지휘법에 있어서 이런 교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 내지는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교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비정년 트랙뿐만 아니라 경영 교수님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수 노동자는 노동법도 교육과 관련된 법에서도 교권을 지킬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 실제로 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거 노동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노조도 만들고 교섭도 하는데, 한계가 뭐냐면 단체 행동권이 없지 않습니까? 즉 일반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인 단체 파업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섭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학은 자율성을 부여하죠. 제가 교육부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교육부가 늘 하는 말이 대학의 자율성에 부여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교수의 입장과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많이 받은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섭의 비대칭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상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교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도 문제고 입법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원의 지위는 헌법으로 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것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위반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즉 부작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 날 세종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또 조생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내에서 제가 겪었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모순이 가득하고 위선이 참 가득한 조직이구나. 그래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돈이 없어도 한국 대학에 못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비민주성과 비도덕성과 모순, 위선을, 즉 좋은 학교는 몰라도 좋은 선생님이 만날 가능성이 낮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외국으로 유학가자. 우리가 땡볕을 당겨서라도 보내고 싶다. 대신 미국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미국 말고 좀 더 이런 어떤 평등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나라에 좀 보내려고 저희 와이프하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어떤 민주성을 살펴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대학 내의 교수회 가입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교수회 가입은요, 전임 교수면 다 당연히 가입 자격이 있고 또 다른 대학의 비정년 교수님들이 교수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소송을 건 대학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등법원 2심에서 이것이 불법이다. 위자료 줘야 된다고 판단이 나와 있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는 아시다시피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스스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또 자체적으로 정하고 어떤 자체적으로 교수 사이에서 비정년 교수님들을 전임 교수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교수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사회가 제가 비난했던 고도의 윤리적 집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전자게시판에다가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호소를 해왔지만 누구도 그 밑에 답을 다신 분, 용기 있게 다신 분 몇 분 안 계세요. 한두 분, 소수의 몇 분만 계십니다. 만약에 고도의 윤리적 집단이라면 이거는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적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악의적인 문화다라고 보고 굉장히 총토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각성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수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요번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 외 9명이 사립학교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소위원회 좀 열리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육위원회가 열리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번 이 사립학교 개정안, 즉, 사립학교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뭐 총장 선거권에 대한 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도록 하는데, 사립학교 법으로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입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주에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저는 본안 통과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 법안에서는 교직원, 교수, 학생까지만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사 선생님, 그리고 조교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총장 선거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대학은 민주적 교육을 실현하는 그 하나의 직접적, 간접적 교육의 장으로 대학이 되어야 이 사이에서 대학의 존재의 필요성이 국민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수준의 어떤 전문적 지식만 제공하는 수준의 대학의 기능이라면, 이미 알다시피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각종 다양한 채널의 지식 전달 채널이 있습니다. 고도화되어 있고 점점 발달. 그럼 나의 역할은 뭐지? 라고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원래의 기능, 훔볼트가 얘기했던 원래의 기능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교육의 어떤 기능, 원래의 기능에 대해서 정상인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반교육적인, 반정의적인 이런 대학의 교육의 교동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해서 그것을 척결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 제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새로운 정책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사이에 특히 대학의 어떤 윤리성을 되찾고 민주성을 되찾는 데 있어서 저는 비정년 트랙 교수 제도가 비법적인 또 반교육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력주의에서 학벌주의로, 아시다시피 사회가 학력주의에서 이제 학벌주의로
되었고 학벌주의가 계급의 어떤 세습화도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금 대학의 소멸이라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그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비정년 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비정년 교수님들의 처우로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와 폐단들을 척결하는 트리거로서 이것은 작동되어야 되고 당사자 교수님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해결하고 처우로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접근되어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좀 넘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년 트랙 교수들의 외침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사라진 대학 정의와 민주성이 무너진 사회를 향한 깊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학은 진정한 교육의 공간인가? 사회 변혁을 위해 교육의 본질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비정년 트랙 교수 제도와 같은 반민주적, 반교육적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